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텝북입니다. 전사회계 2급 기출 95회 이론 5번 문제 풀이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서 양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몰라도 풀 수도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받을 어음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받을 어음은 돈을 받는 권리니까 자산이겠죠. 그래서 자산이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왼쪽 차변에 이제 생기면 기록합니다. 그럼 받을 어음이 무엇일까요? 받을 어음은 상품을 매출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현금 대신에 약속어음, 어음을 받으면 그것을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매출과 같은 상거래 원인으로 발생했을 때 이제 받을 어음 계정을 씁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이제 받아야 될 권리는 받을 어음 계정이 아니라 단기 채권, 단기 대여금 이런 계정을 써야 합니다. 그럼 받을 어음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음은 뭘까요? 어음은 이제 약속 어음을 줄인 말인데 뭐 어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적은 증권 그거를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은 아까 자산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당좌 자산에는 이제 뭐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있는데 받을 어음도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1번 보기를 볼까요? 상품 매출 700만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럼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70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 원래 돈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자산인 받을 어음 700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2번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3번 보면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있었어요. 이제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대신에 이제 외상으로 이제 준 게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받을 어음으로 이제 대신에 약속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상매출금은 자산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 700만원을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다 차변에 기록되었네요. 이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1번과 3번 같은 경우 모두 이제 받을 어음이 이제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입니다. 그럼 보기 4번 보시면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 700만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건 어떻게 분기할까요? 현금으로 일단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왜냐면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700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그
매입처에서 발행한 약속금을 700만 원이 있었는데 부채였었는데 그 지급어음을 만기가 되어서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에서 빼줘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 지급어음 7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지급어음은 뭘까요? 지급어음은 받을 어음과 반대로 매입처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어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지급어음은 매입처에서 받고 대신 현금을 줘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보기 2번 보시면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죠. 상품 매출을 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700만원을 외상 매입금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하다.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배서양도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에 그 약속어음이 있잖아요. 거기 뒷면에 이제 배서해서 이제 서명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다는 이제 어음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분개할까요?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받을 어음이었는데 양도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700만원 적고 그 다음에 보기 보시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부채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70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다음 주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받을 어음이 대변에 기록되는 것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경우가 배서양도 말고 받을 어음의 할인,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회수 이렇게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받을 어음의 할인은 뭘까요? 받을 어음의 할인은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겁니다. 타인한테 양도하는 것은 배서양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받을 어음의 할인. 단 마찬가지로 어음 만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할인된 현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받을 어음이 7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적게 받겠죠. 그 대신 돈이 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기관에 양도를 해서 받을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료가 만약 70만 원이라고 하면 대변에 받을 어음 700만 원 가지고 있던 어음이 자산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 700만 원 적고 그 다음에 7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할인료를 뺀 금액 63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그 할인료는 계정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왜냐면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이 처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본 게 아니잖아요.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KIFRS에서는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받을 어음 회수는 뭘까요? 시간 관계상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어음 회수. 이거는 받을 어음을 주고 현금을 받는 거니까 받을 어음 대변
현금, 차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복습입니다. 받을 어음은 유동자산 항목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받을 어음이 아무리 찾아봐도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52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동자산에 받을 어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니까 여기 안에 속하겠죠. 근데 보시면 현금, 매출 채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